처음부터 잘못 등기된 경우를 경정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정등기는 우리 아까 배웠던 원시적 불일치다, 후발적 불일치다. 처음부터 등기부가 잘못 기재돼 있어. 처음부터. 근데 주체가 잘못돼서 내용만 잘못돼 있어. 주체가 잘못돼 있다면 그 무효등기가 돼버려. 그건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역시 경정등기도 동일성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경정등기. 여기는 원시적 불일치다. 그런데 이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가 불일치해서 실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시정등기인데, 원시적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 당사자가 착오로 신청을 잘못한 경우와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 든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215페이지 맨 위에 경정등기의 대상 원시적 동그라미 있죠. 원시적. 그리고 전부다, 일부다. 만약에 전부 그러면 말소등기 해야지. 일부 그러면 변경등기 아니면 경정등기인데, 처음부터 잘못 등기부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처음부터 잘못되면 경정, 나중에 바꾸면. 그러니까 변경등기는 처음에 잘 등기된 거야, 안 된 거야? 처음에는 되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경정. 그런데 경정등기는 동일성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메모에 동일성에다 몇 줄 것이고, 주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동일성에다가. 동일성이다, 그 말은 주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주체가 바뀌면 아까 내 강조했듯이 경정 변경은 아니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주체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동일성과 관련해서 여기 봐. 동일성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 착오의 경우와 등기관의 착오의 경우, 등기관이 처음부터 잘못 기재했어도 동일성은 인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둘 다 동일성은 인정돼야 되는데, 하여튼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 그런데 등기관이 잘못해서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되었다면 그때는 동일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이런 거.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원시적으로 잘못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관은 동일성의 유무 심사 자체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 당사자의 착오든 등기관의 착오든 일단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된다, 안 돼야 한다?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청 착오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등기관의 착오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그냥 완화된다, 이 정도 써놓으면 돼. 자, 2번 봐. 등기관의 잘못은 동일성이 있어야 돼, 없어도 가능해? 근데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서도 원칙은 동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은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등기관의 착오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완화된다. 그러면 똑같이 경정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의 표시 경정, 그 다음에 권리의 경정이 나오는데, 권리의 경정은 권리 내용의 경정과 역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두 가지가 있어.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는 항상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 그리고 단독 신청. 권리의 경정은 권리의 양이 변하지, 여기는 공동 신청. 그리고 여기는 등기 명의인의 표자 나오면 단독 신청이야, 이런 게 표시 경정. 그래서 거기 신청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항상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수리 신청 정보의 내용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동산의 표시도 동일해야 돼. 부동산의 표시도. 그래서 등기도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이 없대. 이해관계인이. 그런 경우에는 경정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는 있다. 원래 부동산도 동일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일성이 없더라도 등기는 받아들인다, 그 말이야. 등기는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권리의 경정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과 권리 내용의 경정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1번 봐.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경정이 뭐냐면 시정이야. 그러니까 여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아까 경정등기 배우잖아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을 경정이라고 그래.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같아. 그리고 권리의 경정. 그러면 2번 자, 소유권이 넘어간 후 종전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등기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는 안 돼. 아까 이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의 대상은 현재 효력 있는 등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 이 사람의 주소가 바뀌었대. 신청하면 돼, 안 돼? 이건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경정등기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이것의 이름을 바꿔야 경정등기지. 이것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3번 법인 동그라미 아닌 사단. 밑줄 그어봐.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표시 경정등기 신청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경정등기 할 수 없고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이야. 메모해.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동일성을 해야함으로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 권리 이전 등기 신청. 권리의 경정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가 경정 등기의 대상이므로 여기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종전 소유자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하면 수리할 수는 없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니까 대상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 그 다음에 4번 등기 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등기 명의인의 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래 갑으로부터 토지를 을과 병이 샀대. 을과 병이. 그러면 매수인을 공유로 등기해야 되는데 공유 그냥 을 단독 소유로 등기한 거야. 단독 소유로. 그래서 단독 소유를 메모해봐요. 오른쪽에 거기 나오네. 등기 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권리에 관한 경정도 허용된다 나오지? 그 얘가 5번이야. 5번.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단독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는 그것은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원래 소유권 이전은 을과 병을 공유로 했어야 돼. 공유로 했어야 되는데 단독 소유로 되었대.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5번에다가 이렇게 다시 써.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또는 감속해 하는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감속해 하는 경정등기도 가능하다.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나 권리자를 감속해 하는 경정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다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야 돼.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종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허용돼, 안 돼? 이봐.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얼른 등기부를 연상해봐. 1번에서 2로 넘어가고 나서 2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시키거나 경정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 허용되지 않아.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에서 권리의 주체가 바뀌면 경정등기 수리할 수 없고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감축하여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단독 소유를 공유로
공유를 단독 소유로. 됐나?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해.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이때 이 을이 원래 을과 병이 공동 소유자로 등기돼야 되는데 잘못해서 을로 등기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을구를 한번 보자. 을구의 저당권자 병이 있었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권리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변경 등기를 해. 그럼 원래 이 저당권은 이제 을의 소유권이 하나니까 전부에 미쳤잖아요. 근데 이제 부기 등기의 1-1번지 소유권 일부 이전 공유자 병 지분 5분의 1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공유연 단독 소유가 됐지. 근데 등기부에는 원래 공유로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일부 이전에서 두 사람이 공유로 등기한 거야. 공유. 지금 병은 공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지분을 병이 갖고 있으니까 이 토지는 이제 원래 소유자는 지분 5분의 4 갖고 있는 거지. 공유로 등기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써놓을게. 소유권 전부 이전이야, 일부 이전이야? 공유자 병 지분 5분의 2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 일부 이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승낙서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그래. 메모해 거기다가 5번에다가 뭐라고 쓰려면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 나오지? 거기다 뭐라고 쓴다고?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그러면 지금 여기 지분이 일부가 소멸했던 것이야, 지금. 이 지분은 1이었는데 이 사람의 지분이 2분의 1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한다고. 됐나?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 있지?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못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도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수리요건이다. 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부기요건이라고 수리요건이라고. 수리요건이다. 한 장 넘겨봐. 지금 76페이지에 76번 218페이지에 76번에 218페이지에 보면 76번 문제 나오죠. 3번 읽어본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적법이야, 전부가 부적법이야. 그게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나오지? 거기다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에다가 공유 지분의 변경 이렇게 써버려. 공유 지분의 변경. 그러면 그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의 경우 그때 경정 등기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지금 이해관계인 공부하는 거다. 부기요건이야, 수리요건이야? 수리요건이다. 이렇게 수리요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도 할 수 있다 하면 돼. 저게 저런 의미니까. 그럼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해관계인에 있겠어, 없겠어? 그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부기요건이라고 수리요건이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을 증감하는
증감하는 변경의 경정 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그게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바꾸거나 공유를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경정 등기도 가능한데 그것이 소유권의 내용을 증감하거나 감소시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지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5번 봐. 76번에 5번. 76번에 5번 봤지? 지문 5번.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자식 둘이 있어. 상속인이. 그럼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상속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상속은 공유야, 공유. 그러면 아들만 둘이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그냥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 2분의 1씩. 그러면 이제 1번 소유권 보전, 2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상속이라고 써. 그리고 공유자 A, 공유자 B 쓰고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이렇게 쓴다고. 오케이? 상속 등기 했어, 안 했어? 했지. 상속 등기 했는데 A는 큰아들이고 그리고 B는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 공장 다니면서. 공장 다니면 돈 많이 벌어. 적게 벌어. 괜찮아, 그것도 지금은. 내가 공장 다니다가 지금 여기 와서 엄청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A는 집에서 아버지 지키면서 농사 짓고 있다고. 자, 농사 짓는 사람과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사람하고 재산을 보면 누가 더 많겠어? 우리 형님이 부자야, 더.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겨우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우리 형님은 시골에 뭐 2만 5천 평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그럼 땅값으로 비교해 보면 비슷해. 서울하고 한 뭐 10억 10억 한다고 그러자고. 그럼 비슷한데 전혀 달라. 나는 놀아야 되고 지금 어디 이거 끝나면 경비월자리 알아봐야 되고 우리 형님은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생각이 아주 잘못돼 있어.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그때는 잘난 줄 알았거든. 우리 강화 처갓집의 형님들 중학교 나와서 택시 운전하다가 농사 짓고 사니까 내가 무시했다고 깔보고. 나는 서울에서 박사까지 하면서 대학 교수까지 했잖아. 이거 정교수는 아니더라도 시간 강사로 10년간 했었어. 그때는 무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후회한다. 야, 우리 형님은 훨씬 똑똑한 사람이구나. 강화에 5천 평 갖고 있으면 지금 뭐 하냐면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계속 마을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아줌마들하고 고스톱 치고 놀고 다녀. 추어탕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새마을회가 문 열어주고 새마을회가 그리고 바퀴 빵꾸 나면 수리해주고 얼마 받고 그냥 인생 즐겁게 산다고. 여기는 오늘 학원 나오면 야, 오늘은 환불해달라는 사람 없냐 이런 걱정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고유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좋아. 중개사도 고유한 기술이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인생은 2대 8에 원래는 집에 자격증 취득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내지 경력 10년은 있어야 다방 차려야 돼 그거. 내지 뭔지 아냐? 아이 우리 군대 다닐 때 내지 그래 레이디 다방 레이디 말이야. 다방 마담을 레이디라고 그랬어. 그래 쉽게 말하자 다방 내지 이렇게 변형 이렇게 내지 이렇게 커피숍 차리려거든. 내지 경력 몇 년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 온다니까 그 방면에서. 그러니까 중개사도 10년 있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그거 뭐 2년 3년 오고 그만두면 되냐 그거. 그러니까 세상 이치는 절대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이 되었는데 아들하고 똑같이 등기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잖아. 야 임마 너고 나고 지분이 똑같으면 되겠냐?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제사도 지낼 거 없대. 자기 혼자 지낸다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동생에게 탓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이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러면
형님이 그러면 2분의 1에서 좀 2분의 1 더 가져가시오 할 수 있어 없어?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5번 봐. 5번.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 밑줄 그으셔. 이렇게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 등기 맞췄어 안 맞췄어? 마친 후 협의를 해 둘이. 둘이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자 밑줄 그으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지.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다 밑줄 그으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다 밑줄 그으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옛날에 상속등기 해주면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상속등기 하기 전. 자, 밑줄 그으셔봐. 거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보여 안 보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다가 지금 요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우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여기에다가 상속등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등기 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등기 후에 했을 때는 지분의 내용을 바꾸는 거지, 상속등기 후에는 지금 소유권의 내용을 증감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경정등기야. 여기는 무슨 등기? 경정등기. 그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할 거 아니냐? 그럼 여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내. 상속은 이전 등기잖아요. 여기는 이전 등기를 한다. 차이가 있어. 요 작년도 문제였어.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딱 봤을 때 상속 등기 하고 나서 협의해서 지분을 넘겨주지? 그럼 무슨 등기야? 지금 배우는 경정등기. 그리고 등기 하기 전에 협의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 그러므로 거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상속 등기 하기 전이야 후야? 그 내용을 봐야 돼. 상속 등기 하고 나서 했으므로. 그러면 거기다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이지? 그럼 인감증명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거기다 인감증명 제공 이렇게. 자, 그래서 경정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의, 자 여봐, 부동산의 표시, 권리 두 가지가 있어. 경정등기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를 잘 기억해. 맨 위에 요걸 갖고 기초로 오는 거야. 한번 읽어본다. 등기상, 사실, 권리. 요거 이게 맨 위에 조그맣게 눈곱만큼 쓰여 있는 것도 중요한 거라니까. 하잖아. 등기 대상, 동료사. 여기 맨 왼쪽에. 그러니까 등기 대상에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자, 이거 봐. 사실 등기, 권리 등기. 야, 사실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 뭐 면적이 얼마다, 지번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등기라고 그래.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자요건다 권리 등기. 그러니까 변경 등기도 몇 가지가 있겠어. 사실에 관한 변경, 사실에 관한 경정, 권리에 관한 경정 두 가지가 있겠지. 다시 부동산의 표시 경정, 권리의 경정. 권리의 경정은 여기보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내용의 경정, 권리의 경정 이런 거. 근데 권리의 경정은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공동 신청해야 되고, 이때 이해관계인은 뭐 쭉 설명했던 거야 지금. 근데 동일해야 돼? 동일하진 않아야 돼? 동일하지 않으면 경정등기 대상이 안 된다니까. 그냥 권리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경정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단독 소유, 갑이 단독 소유였는데 이것을 공유로 경정할 수 있어 없어? 공유로 경정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권리자가 싹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고. 추가하는 거라고. 추가. 자, 이거 봐.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감속해 하는.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었으므로 원래 소유자 가백에서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원래는 을이었는데 병이 하나 추가되었지? 그러면 이 을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신명세.
신청인과 명의인이 갖고 명의인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면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야 돼. 다시 한다.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추가되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도 추가되는 사람에게 비밀번호 써있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간단하잖아. 이제 두 개 나와버린 거야, 이게. 자, 이거 봐. 신명세. 자, 이거 봐. 신청인과 명의인이.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아야 돼. 원래 신청과 명의인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대위 신청이나 대리 신청 이런 경우는 신청과 명의인이 다르거든. 근데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아야 되고 그냥 모르는 표정 짓고 있으니까 157페이지를 한번 가봐. 157페이지 봤더니 등기필 정보의 통지와 등기 완료 통지 나오지?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몇 줄 것이야? 등기필 정보이다. 몇 줄? 등기필 정보 몇 줄 것이 여기는 비밀번호 있어 없어? 비밀번호 있는 것을 통지해 주는 게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 근데 오른쪽에 등기 완료 통지는 비밀번호 있음 없음? 거기는 없지. 그냥 등기 완료되었다만 통지해 주는 거야. 12절 157페이지 다시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의무자로서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비밀번호 쓰여있는 일련의 번호와 비밀번호 쓰여있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냐면 동그라미 있죠. 신, 명, 세. 1번에 신명세에다 동그라미 있죠. 신청인과 신청인인 등기 명의인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니까. 즉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는 경우는 아무 때나야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을 때야.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고 명의인이 만약에 신청인과 명의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했어. 등기 말소 청구. 그러면 새로운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지. 신청인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새로운 권리 취득한 거야? 취득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므로 기존에 있었던 등기필 정보를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작성 통지하지 않아. 자, 이거 본다. 신명세.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봐. 권리자를 추가하는 나오지. 자, 밑줄 것이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나오나?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단독 소유에서 공동 소유로 경정 등기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권리자가 추가돼 안 돼? 추가되잖아. 그럼 추가되는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경정 등기 할 수 있는 게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감축하여 변경하는 경정 신청이 있으면 수리할 수 있는데 이게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또는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감축하는 경정 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그 말이야. 권리의 주체가 싹 바뀌지 않으면 돼.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면 경정 등기 신청 수리할 수 없다.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잘 들어야 돼.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감축하여 변경하는 경정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면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봐. 단독 소유를 공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하지? 그럼 어떤 문제가 되게 되냐면, 이거 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그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가 이루어져. 일부를 말소해야 돼. 그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다, 수리 요건이다. 하여튼 알아듣기는 하겠냐? 뭐 차이가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원래 경정등기나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지. 근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등기 수리 요건인 경우도 있어 없어? 두 개 오봐.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변경. 그런 경우에는 수리 요건이다 그 말이야. 일부 말소 의미에. 그런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 어느 경우냐면 이거 봐. 공유자의 변경, 지분 변경 이런 경우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그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어쩌고 나오면 이해는 하시겠어? 지금 소유권의 내용을 증감하는 변경의 경정 등기는 대표적인 게 에어바 단독 소유를 공유를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경정 등기는 가능하다. 이건 주체의 변경이 아니야. 하나라도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권리의 내용을 증감하는 내용의 변경의 경정 등기도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분 내용이야. 지분 내용. 그러니까 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 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지분을 변경하는 경정 등기도 가능하지. 그 대표적인 예가 상속 등기 마치고 협의 분할. 상속 등기 마치고 협의 분할. 상속 등기 마치고 협의 분할의 경우 지분 내용이 변경되는 거지. 그런 건 경정 등기라고 그래. 이전 등기야, 경정 등기야. 경정 등기. 그러면 문제 216페이지 보자. 문제 풀어보고 정리해. 아까 경정 등기는 신청인이 잘못 온 경우와 등기관이 잘못 온 경우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해서 직권으로 경정했을 때는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잘못되어서 직권으로 경정 등기했으면 바로 상급 법원에다가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소유자들에게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다시 한다. 애초부터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잘못되어서 그러면 등기관이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수정했대, 직권으로. 그러면 수정 직권을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보고해야 돼. 누구에게? 지방법원장에게. 그리고 또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구에게? 권리자나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때 권리자나 의무자가 수인이면 꼭 기억해. 여러 사람이면 다 해야 돼. 대표자에게 한 사람만 하면 돼. 한 사람만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 그 215페이지 맨 밑에 직권경정 나오지? 그 등기관의 과오로 215페이지 직권경정의 2번 봐. 2번 직권경정의 번호 2번. 자, 직권경정 나오지? 같이 봐야 돼. 직권경정 칸 오른쪽에 2번. 자, 직권경정 등기 후에는 누구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 짱 보고하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제 문제 보자. 뒤로 넘겨서. 경정 등기가 어려워. 경정 등기 어려우니까 잘 이해하셔. 제일 중요한 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 변경이다, 이전 등기다. 이런 생각이야. 동일성이 없으면 이전 등기다. 이렇게. 1번. 틀리기 쉬운 지문 정리 1번. 등기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직권으로 동그라미 있죠. 직권으로 이제 읽어봐야 돼. 경정 등기를 밑줄 그어 이제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경정 등기를 정확하게 많이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는 직권으로 자 등기관이 지가 처음부터 잘못해서 일부가 누락되었어. 등기관 잘못으로
등기부가 잘못되었다고 불일치해.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해야지. 신청 경정이야, 직권이야. 등기관 잘못했으면 지가 알아서 경정해야 돼. 그러면 지가 직권 경정했으면 지방법원장에 보고해야지. 그리고 권리자 의무자에게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수인에게, 한 사람에게만. 읽어보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마저 틀려. 전원이야, 1인에게야. 그래서 틀렸어, 이런 것들. 1인에게. 21회 때 나오잖아.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2번은 잘 외워놔. 우리 민법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시오 했는데 실수로 잘못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대. 그러면 등기부에는 전세권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임차권으로 등기가 잘못되었지? 권리 자체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인정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잘못해서 임차권으로 등기되었다면 무효등기야, 무효등기. 그렇기 때문에 경정등기 한다, 못 한다? 못해. 자, 여러분, 주체, 객체, 권리 자체가 잘못되면 경정등기 안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주체, 객체, 권리 자체가 다르게 등기되었다면 무효등기이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배우면서 배웠어. 권리자가 다르면 무효등기다. 경정등기 하지 말고 말소해서 새롭게 등기해야 돼. 권리 자체가 다르게 등기되었다면 무효등기다. 경정이다. 말소하라. 말소하고 새롭게 등기 신청해야 된다고. 2번은 1차 공부하시면 외워놔. 민법에서 꼭 나온다, 이렇게. 3번.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을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밑줄 것이요. 갑인데 을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밑줄 것이고 무효등기. 그러면 잡아. 권리자가 갑인데 어떤 사정에서 을로 되었지? 권리의 주체가 동일해, 동일하지 않아. 그럼 주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등기다. 그럼 무효등기므로 경정해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하고 새롭게 신청해야 돼. 말소 후 새롭게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는 없다. 맞네.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바꾼대. 그러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다르잖아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슨 등기 해야 돼? 이전 등기. 그래서 4번에다 별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 명인 표시 경정등기 신청은 인격의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는 없다. 5번. 갑과 을의 공유에서 병과 정의 공유로 경정하는 잡아. 갑과 을의 공유 밑줄. 병과 정의 공유 밑줄.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 동일성을 해야 하므로 경정등기 할 수 없다. 수리할 수 없다. 맞아. 6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한대. 지금 등기부에 원래는 전세권 설정 등기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지. 그러면 전세권 등기로 바꿔주시오. 신청하면 인정해줘. 각하해버려. 가라 해버린다고. 집에 가라고. 여기는 밑줄 보시죠. 권리 자체의 경정은 안 된다. 이렇게 권리 자체의 경정은. 그 다음에 7번 등기 원인 동그라미 쳐.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이제 등기 원인이 잘못되어 있대. 매매인데 증여로 돼 있어. 그러면 등기 원인을 바꿔야 되겠대. 그때 단독 신청해서 했을 때는 경정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공동 신청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면 경정 등기도 공동이다 하면 돼. 애초에 단독 신청인데 잘못되었다면 경정 등기도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해서 잘못되었다면 경정도 공동으로.
밑줄 그으셔.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는 경정 등기할 때는 단독으로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경정 등기도 공동으로. 8번은 빼버리고 9번 소유권에 관한 경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정 등기로 인하여 자 밑줄 그어 소유권이 감축 밑줄 그으셔.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 밑줄. 그럼 이 사람은 지분이 줄어든 자.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 그러면 지분이 줄어들었지? 소유권이 변동 생겼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인감증명 제공해야 돼. 꼭 주의해야 돼. 인감증명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 10번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소로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건 엄청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도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부 말소 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 안 돼. 근데 아까 이런 거지.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공유자 병 이렇게 돼야 돼 등기가.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을과 병이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 버리면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바꾸려면 을의 지분을 말소해 줘 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 그럴 수는 없다고. 네 지분만 넘겨받아 이렇게 한다고. 네 지분만. 그러니까 일부 말소 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건 안 되지만 실무에서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아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그리고 공유자 병 그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쓰지? 이런 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그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 말소하지 않고 새롭게 이렇게 기재하는 거야 이게. 이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일부 말소 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건 안 된다 그 말. 소를 제기하는 건 소 동그라미 쳐 소. 11번 별표 경정 등기 형식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경정 이렇게 써. 소유권 경정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일부 말소 유미의 11번 경정 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 등기 그리고 가로에서 일부 말소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그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 등기로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되나. 맞아? 이게 수리 요건이다 그 말이야.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못해. 그 다음에 12번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 경정등기를 보면 안 돼. 소유권이 감축이 이렇게 밑줄을 봐야지. 소유권이 줄어들었지? 그럼 인감증명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소유권 이전 의무자가 되니까. 소유권이 감축되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의무자라고. 밑줄 그으셔. 소유권의 감축 밑줄 그으시고 소유권 이전 의무자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의무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자는 인감증명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렇게. 소가 없다 우리 외웠잖아. 소가 없다. 이렇게. 76번 한 장 넘겨서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하여튼 경정등기든 변경등기든 말소등기든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야. 기존의 등기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다가 되는 거 훌쩍훌쩍 되는 거야. 그러므로 자 1번 소유권이 이전된 후 밑줄 그으셔. 소유권 이전된 후 이렇게 밑줄. 그럼 소유권 이전되었으니까 종전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등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 잘 이해해. 1번을. 해설 봐야 여러분 절대 몰라.
무슨 현재 효력인 등기가 무슨 뜻이야. 잘 몰라 여러분들 해설 봐야. 2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없어. 거기는 자체가. 수인지번호가 없잖아요. 밑줄 그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에다 가는 그 등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순위번호를 붙여, 표시번호를 붙여. 그 순위번호가 없지, 순위번호가. 그 순위번호가 없으니까는 부기등기도 안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제3자의 승낙서 문제도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2번 이해하셨지? 3번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일부 말소 유미의 경정등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제3자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다, 수리 요건이다. 그게 더 중요해. 일부 말소 유미의 경정등기나 변경등기. 5번 했죠? 그 다음에 77번 다음 중 경정등기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는 이제 경정등기 해달라고 신청했대. 그럼 수리할 수 있는 경우 골라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동일성이 없으면 절대 수리 못해. 1번 전세권을 저당권 등기해 주시오. 그러면 여기 봐. 권리 자체가 변경되었지? 그건 무효등기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권리 자체를 변경하는 경정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2번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지? 1번, 2번에다가 1번은 이렇게 써. 권리 자체 경정. 권리 자체 경정 신청. 수리한다. 수리해서는 안 된다. 수리해서는 안 된다. 권리 자체 경정. 2번 권리자 자체를 경정한다. 수리해서는 돼, 안 돼? 무효등기니까 수리해서는 안 되네요. 권리자 자체를 바꿔버리면 동일성이 상실되니까. 3번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지? 그럼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인격이 같아, 달라? 법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정이다.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전 등기해야 돼. 경정 등기 안 돼. 그 다음에 이미 사망한 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는 밑줄 그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등기 현재 효력이 있어야 돼. 근데 사망한 사람은 현재 효력이 있음 없음? 현재 효력이 없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안 돼. 그래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고,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등기하기 전에 갑이 여기서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이렇게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전등기 하잖아요. 그때 사망한 자의 주소가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의무자야. 등기부상의 의무자. 그 등기부상의 의무자 등기부를 보니까 죽은 사람이 현재는 주소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돼 있어. 지금 죽을 때 인천이야. 근데 죽을 때 등기부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바꿨어. 사망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달라. 지금 현재와 같아, 달라. 그럼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의 주소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죽은 사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상속인이 이렇게 등기를 신청을 해. 그럼 피상속인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 다르지? 그래도 등기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이때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야. 비록 다르더라도 이렇게.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셔. 이미 사망한 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상속인이 등기 없이도 바로 공동 신청할 수 있어. 상속인이. 그 다음에 5번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메모에 거기다 5번에다가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쓰라고. 권리자를 추가하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었으니까 추가되는 권리자에게는 등기비율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비율 정보 제공해야지, 추가되니까. 여기까지 했고, 또 다음 주에 합시다. 너무 지겹지? 뭐가 지겨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공이 쌓여. 다음 주에는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빠진 거 쭉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